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잇몸 염증, 잇몸 고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분들이 잇몸 염증, 잇몸 고름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그 원인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강조 영상을 제가 많이 올려서 그런지 어떤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 가면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서 이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대체 왜 치과에 가면 그런 이야기들을 안 해주고 왜 치과에 가면 그런 설명을 안 해주느냐, 그 설명을 좀 자세히 해줬으면 좋겠다. 자기 상태가 대체 어떤 상태냐, 그런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열심히 드리면 그 환자분들 중에서는 알겠다고 하고 이제 다니던 병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많은 분들이 또 멀어도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치료를 시작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잇몸 염증 때문에 치료를 할 때 신경치료적인 문제는 많이들 해결을 해드리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치주염 때문에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끝 아래 어금니 치주염이 심해가지고 동네 치과에서 잇몸 치료를 받았는데 통증이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뒤쪽 뿌리는 뼈가 없어서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거나 쓸 때까지 쓰다가 발치를 하라는 설명을 들었어요. 치아를 살릴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오셨는데, 이 환자분의 상태를 보죠. 다른 치과에서 치근 주변으로 녹아내린 치아로 인해서 발치 후에 뼈를 보존하고 임플란트를 진단을 해야 된다 진단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치아가 진짜 건강하신 분이에요. 그냥 타고난 유전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방심을 하다가 이 사단이 나는 건데, 이제 여기 뿌리를 보면 이 치아는 지금 이 뿌리 중심으로 이렇게 뼈가 녹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치아가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앞쪽 뿌리가 그나마 뼈가 잡혀 있으니까 안 흔들리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이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뽑아야 됩니다. 대신에 다른 치아는 어떻게든 제가 잇몸 치료를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람의 몸은 신기한 게 이제 항상 이 치아가 문제가 있으면 이 반대편 모습을 꼭 봐야 돼요. 이 반대편도 보시면 여기 치아에 오돌토돌하게 붙어 있고, 여기가 뼈가 지금 꺼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잇몸이 안 좋고, 지금 이쪽도 잇몸이 안 좋단 말이에요. 여기는 사랑니가 있어서 여기도 잇몸이 안 좋고, 이 위쪽도 잇몸이 좋다고 할 수 없어요. 아래 치아도 잇몸이 별로 좋다고 할 수 없어요. 지금이라도 잇몸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시면 이분은 진짜 이대로 만약에 5년에서 10년을 방치하신다? 그러면 아마 임플란트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환자분한테 잇몸 치료를 저희랑 진짜 열심히 하는데, 백날 가셔가지고 스케일링만 받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스케일링은 말 그대로 잇몸 위에 있는 치석을 제거를 하는 작업인데,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잇몸 밑에 있는 세균막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잇몸이 위에 이렇게 덮여 있는데 위에 있는 스케일링 이 부분을 백날 깔짝깔짝 제거를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잇몸 수술을 하고, 쓸데없는 사랑니 때문에 여기 부분이 지금 잇몸이 녹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라고 해서 사랑니도 발치를 하시고 잇몸 수술을 하기로 하셨고, 여기도 잇몸 수술을 하고, 요 반대편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한쪽을 임플란트를 일단은 하셔야 되고, 여기는 잇몸 수술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잇몸 수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치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아래 앞니도 정말 이제 이게 더 나빠지면 임플란트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랑 열심히 하고, 다만 본인의 루틴에 음식물 끼는 거 관리, 치실, 치간 칫솔, 워터픽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그냥 구비하시는 거예요. 아이템빨이에요. 그냥 나는 지금부터 내 입안에 음식물 잔사가 남아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잇몸이 망가지는 거를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루 루틴에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상관없어요. 딱 하루 한 번은 이거를 꼭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치과에는 주기적으로 와서 저희가 계속 청소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하시고, 발치와 보존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다른 치과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뼈가 녹은 부위에 임플란트가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겠지만, 실은 치아 뿌리와 뿌리가 갈라지는
이 중간에 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임플란트가 고정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실은 충분히 임플란트가 당일에 발치하는 날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기로 하셨고 사랑니 발치하기로 하셨고 전체적으로 잇몸 치료하기로 하셨어요. 이제 이거를 뽑을 수밖에 없는데 인접지하의 잇몸 수술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거를 뽑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가 이제 잇몸을 벌리잖아요. 잇몸을 벌리면 대부분 여기에 임플란트만 딱 심고 나와버리거든요. 여기에 임플란트만 심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앞치아, 주변 치아는 안 뽑아야 되니까 이왕이면 조금 더 잇몸을 벌려가지고 이 주변에 잇몸 수술을 같이 해버리면 환자 입장에선 한 번만 아프면 되니까.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거를 갖다가 열어봤더니 이 주변에 이 앞치아에도 굉장히 지저분한 게 있고 이 뒤쪽 치아에도 굉장히 지저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뽑아봤더니 지금 보이세요? 앞쪽 뿌리는 어떻게 보면 건전한 뿌리 쪽이었고 뒤쪽 뿌리는 제가 이제 세균막이 쳐져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에서부터 세균들이 내려가서 막을 치는데 이 뿌리 전체를 갖다가 세균들이 완전 점령을 한 거예요. 과연 제가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잇몸 수술을 한다고 한들 이 세균막 제거를 한들 여기에는 살아있는 세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발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예요. 이거는 환자분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이렇게까지나 세균들이 집락을 형성을 하도록 자기가 방치한 거에 대해서 놀라셨고 열심히 청소를 하기로 결심을 하신 거죠. 이렇게 뿌리 끝에까지 치주염 말기 상태는 치아의 뿌리 끝쪽까지 세균들이 막을 치면 주변 뼈는 그냥 주저앉듯이 녹는 거고 잇몸에는 염증이 진행돼서 항상 잇몸에서 붓고 피가 나고 이런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위에서 깔짝깔짝 여기를 갖다 세균을 제거하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세균들은 내버려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잇몸이 붙어버리면 오히려 더 붓고 아프고 통증이 더 증가하는 거예요. 어설픈 잇몸 치료는 차라리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아플 수가 있어요. 하려면은 아예 확실히 이걸 드러내든가 위에만 일부 제거하는 건 정말 의미가 없는 치료다라고 보이고 그래서 치아를 발거를 하고 염증을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정중앙에 원하는 위치에 식립을 하고 그 다음 뼈 이식을 한 다음에 이런 막을 쳐놓은 거예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쪽 잇몸이랑 이쪽 잇몸을 최대한 당겨가지고 바짝 꿰매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바짝 꿰매놓으면 또 여기가 부착치은이라는 굉장히 좋은 잇몸, 중요한 잇몸이 있는데 그 잇몸이 있는 상태에서 임플란트 보철물이 올라가는 경우랑 안 올라가는 경우랑 나중에 임플란트 하고 난 다음에 불편함 여부가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원래 치아가 있을 때 잇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상태로 꿰매놓고 이제 여기는 좋은 잇몸이 그냥 차고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그냥 만들어 주는 걸 좋아해요. 이상적인 위치에 당일에 잇몸 수술 요 앞에까지 하고 발치하고 염증 제거하고 임플란트 들어가고 뼈 이식까지 요렇게 끝낸 거예요. 이제 여기 임플란트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잇몸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임플란트 치료 과정을 볼게요. 여기가 이제 벌어져 있던 부분이 한 달만 지나면 보통 한 달, 3, 4주만 지나면 이제 보통 잇몸이 잘 붙어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되고 이제 2, 3개월 뒤에 2달에서 3달 사이가 되는데 잇몸 위쪽을 살짝 동그랗게 따내가지고 아래 픽스처랑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따내는 걸 2차 수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2-3달 후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부착지은 하얀색의 이 잇몸이 임플란트 주변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 하얀색 잇몸이 없이 이 빨간색의 잇몸이 여기에 있다고 하면 임플란트 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잇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 부착치은을 남기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한다. 이제 그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본을 떠가지고 안쪽 거 만들고 커스텀 어번먼트 맞춤형 지대줄을 만들고 크라운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최종 보철물을 지르코니아로 완성을 해드린 케이스예요. 최종 보철물 크라운을 보면 옆에서 봐도 자연스럽고 위에서 봐도 자연스러운 그런 잇몸 상태까지도 고려를 해서 음식물도 안 끼는 자연스러운 보철을 했기 때문에 환자분은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중요한 거는 요 반대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부분에 잇몸 수술을 하면서 제가 뼈 이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 부분의 뼈가 굉장히 훌륭하게 유지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뒤에 사랑니도 발치를 해서 여기가 더 이상 음식물이 안 끼니까 잇몸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쪽도 다 긁어내는 작업을 다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치료 전에 일했던 게 이제 치료 중간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크라운 치료까지 이렇게 완료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임플란트가 잘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결정을 하실 때 임플란트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플란트 주변 치아에 대한 청소에 대해서 좀 잘 해주는 곳에서 받으셔야 주변 치아가 더 건강히 임플란트로 안 가고 오래 쓸 수가 있고, 다른 치아들은 어떻게든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갖는 치과에서 검진을 받으시고 치료를 해 나간다 그러면 환자분들의 치아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이 임플란트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닥터꼬집 치과 DM 구독해 주시고요. 마이덴TV라고 또 저희가 유튜브를 개설을 해서 거기에 이제 Q&A에 관련된 영상들이 올라가니까 그 채널도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